그래프를 n만큼 이동했더니 이거에 접하였다. m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얘를 미분해서 마이너스 2인 점을 몇 개 나올 거야? 2개가 나오겠죠. 그 2개의 점을 평행 이동했다.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해석을 해볼까? 그래프가 있었어.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뭐 이 정도의 직선이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3차 함수 그래프를 평행 이동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지.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이거지. 방법이 너무 많겠네. 많으니까 지금 n 플러스 n의 최소값 숫자 때려 맞추면 나오긴 할 것 같아요 실은. 그렇지? 근데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3차 함수를 이동시키지 말고 직선을 이동시켜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mn이 제곱을 할 거니까 부호는 사실 관계는 없을 것 같고 정확하게는 얘를 거꾸로 x축으로 마이너스 n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n만큼 평행 이동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접선의 위치로 나오게끔 해달라 이런 요구가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mn이 의미하는 게 무슨 말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말일까? 여기 있는 점이 어떤 점이든 간에 하나만 갖고 해볼까요? 요 직선이 요 직선으로 가는 방법은 아주 많다고.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식으로 가야 말이 쉬울까? 자, 이 문제 이렇게 해볼게요. 내가 접선을 구했더니 이거 해볼까 그냥? 여기서부터 갈게요 그냥. 내가 접선을 구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어. 이거는 내가 그냥 쓴 거야. 뭐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니까. 그럴 거 아니야.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점이 두 군데 있을 건데 그 접점이 두 군데 나오면 접선의 방식 두 개가 나올 거라고 해. 그 중에 두 가지가 나올 건데 요 놈을 어떻게 한 거야?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플러스 m 플러스 3 마이너스 n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됐지? 그래서 뭐가 됐다? 마이너스 2m 플러스 3 마이너스 n이 10이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2m 플러스 n이 마이너스 7이 되는 직선 이놈의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 m제곱 n제곱이 뭐가 돼야 돼? 최소가 되는 상황이네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를 원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얘는 직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요 직선을 지나는 뭐 직선이 있을 거고 요 직선하고 요 놈은 원점에서 거리적인 개념의 문제를 풀겠네요. 그럼 최소값에 대한 위치는 접할 때다 이렇게 풀면 되겠네. 알겠어요? 이 문제가 아마 힘든 이유는 아마 요거 때문에 너희들이 문제를 못 풀지 않았냐 못 푸는 애들은. 알겠나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1,0에서 이거의 그 접선의 기울기를 GN이라 합니다. 접선의 기울기네요. 그러면 자, 그래프에다 x를 2를 넣었더니 1,2를 지나네요. 다시 말해서 1,0은 곡선 밖의 점이고 곡선 밖의 점에서 이 곡선의 그 접선은 어떻게 구해줘? 접점을 t, t의 n제곱이라 놓고 그러면 1,0하고 t, t의 n제곱의 접선을 구하겠네요. 두 점을 잇는 기울기를 구하겠네요. 얘가 t인 점에서 미분 n, t의 n-1제곱과 똑같다. 뭔지 알겠지? 그래프 외부의 점하고 접점하고의 두 점에 있는 기울기가
t인 점에서의 순간 변화가 똑같다 라고 풀면 n-1 그러면 t nt-n t는 n-1분의 n이 되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접선의 기울기는 gn은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n 곱하기 n-1분의 n의 n-1제곱이 되겠고 요놈을 gn이라 넣고 얘를 로그를 치열하겠으니까 계산 되나요? 식 맞게 썼나요? 그러면 로그 gn은 얘를 n 로그 그리고 n의 n제곱 이래 되겠네요. 나오네요. 얘는 n 로그 n 마이너스 n-1 로그 n-1이니까 얘와 얘가 한 차원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짝짝짝 소거되는 형태가 될 것이다. 그러면은 앞에 거나 뒤에 거나 이렇게 남는 형태가 되겠네요. 그래서 10을 넣으면 요놈이 남고 2를 넣으면 요놈이 남고 얘를 2를 넣으면 로그 1이니까 사라졌네요. 이론적으로 답은 10 로그 10이 되겠다. 이 정도는 판단할 수 있겠죠. 다음 3차 함수의 2차 함수네요. 2차 함수의 그래프 위에 있는 점 마이너스 1,2에서 접선이 3차 함수와 접합니다. (2차) 함수의 접선이 3차 함수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접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지? 그러면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은 이 점 나왔고 이 기울기 나왔어요. 맞나요? 이 점 나왔고 요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이 점에서 요 점을 접점이라 놓고 접선의 방정식 구했더니 그 점과 똑같다라고 생각해서 풀면 되겠네요. 연산은 이 A 때문에 불편한데 방법은 똑같다고 보면 돼. 단 A라는 문자가 있기 때문에 연산이 조금 꽈졌을 수는 있겠다. 알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요놈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넣으면 기울기가 2이고 접선의 방정식은 y는 2x 마이너스 1 플러스 2 2x 플러스 4고요. 이 접점을 뭐라 넣을 거야? t, t 세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20으로 놓으면 우리는 똑같은 방법으로 풀면 문자가 2개니까 식이 2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식이 2개가 필요해. 그러면 그냥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얘가 기울기가 3t의 제곱 마이너스 a 요게 얼마가 되는 상황이고 2가 되는 상황 식 하나 y는 그냥 쓰면 될 것 같은데 요놈이 2x 마이너스 t 플러스 t세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20이 되면 요놈의 y절편 마이너스 2t 플러스 t세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22 요놈의 y절편 4랑 똑같으면 되겠네요. 식 하나, 식 2개 풀어질 것 같네요. a 없애면 3자씩 나오네요. 뭔지 알겠네요? 예, 특별한 게 어려움 점 없이 그냥 시킨 대로 문제를 풀면 할 수는 있겠다. a 때문에 연산이 한 번 더 있다는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다음 17번 a,2에서 3차 함수에 그은 접선이 오직 한 개만 존재하도록 아까 했던 문제네요. a,2에서 3차 함수에 그린 접선이 오직 한 개만 존재하도록 자, 이 그래프도 보입니까? 보여?
뭐가 없어? 일차항이 없잖아요. 일차항이 없는 그래프는 접선 그래프. 뭡니까? 003이야. 003 이만큼 평행이동. 003. 실제 조금 쉬운 문제집에서는 너희들한테 미분을 연습시키려는 문제가 많이 나와. 일부러. 쉬운 문제집은 식을 봤을 때 잘 안 보이는 형태 미분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 나오는데, 어느 정도 좀 정도에 대한 문제집에 대해서는 그래프를 빨리 그리고 그 그래프를 갖고 놀라는 문제가 나올 거라고. 그럼 대신 그래프 그리는 작업이 빨리 끝나야 돼. 갖고 놀아야 되니까. 그럼 식을 봤을 때 그래프가 보이냐 안 보이냐에 따라서 문제 시간이 좀 적게 걸린다 오래 걸린다 이런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이 그래프는 여가 0이고 여가 3이고 여가 2인 그래프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A,2라는 것은 여가 2니까 요 점 위를 움직이는 점이라고. 요 위에 움직이는 점 중에 접선이 오직 하나만 그려지는 것은 뭘 그려라?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을 그려라. 접선을 그리게 되면 영역이 나온다 이 말이겠죠. 요 군데에서 세 군데, 세 개, 여기서 한 개, 여기서 세 개, 여기서 두 개, 여기서 두 개. 원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시오. 거리가 아니라 범위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야. 오른쪽 끝이 나왔어요. 3 나왔어요. 왼쪽 것만 구하는데 요 놈은 접선의 방정 구해가지고 구해도 되겠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근데 이 문제는 지금 답은 나왔고 두 가지로 풀어봐야 됩니다. 상황 판단으로 풀 수 있지만 뭘로? 식으로도 연습을 해봐야 된다. 식으로 똑같은 방법대로 가면 됩니다. 뭐라 넣을 거야? 접점을 T라 넣고 T, FT 예, T-A분의 FT-2인 기울기가 F' T가 돼서 이 T 값이 몇 개만 나와야 돼? 한 개만 나오도록 A를 설정해야 된다. 얘를 풀면 요놈이 F'T는 2차고 요놈을 T를 넘기면 3차가 될 겁니다. FT가 3차니까 요놈은 3차식이야. 그렇지? 자, 3차 얘가 3차가 될 거야. 요거에 뭐라고? 실근이 몇 개밖에 없어야 한다고? 한 개만 존재한다고.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의 형태가 실근이 하나만 나오는 문제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고1 때 했던 방법은 실근이 한 개가 주어집니다. 실근이 한 개 주어지면 나머지 한 근은 허근, 나머지 두 근은 허근 두 개가 나오게 되니까 판별식으로 문제를 풀라는 문제가 조금 쉬운 문제고, 실근이 못 구해. 우리는 실근이 못 구해. 실근을 못 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소리야. 위에는 이 문제를 하면 인수분해 될 가능성이 높아.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래프로 풀어야 돼요. 이 식은 T에 관한 3차식이고 여기에 A라는 문자가 포함되어 있지. 뭔 말인지 알겠나요? 3차 함수 그래프랑 A와 관계가 몇 개만 나와야 돼? 한 개만 나오는 위치를 판단해 달라. 이런 문제가 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조금 힘들 거니까 이제 미분을 통해서 인수분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생각까지 할 수가 있어야 돼. 얘는 나는 접선의 3차 함수 접선의 개수적인 특징으로 풀면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빠르긴 하겠지. 됐어요? 하지만 이렇게도 풀어봐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음에 양수인 부분에서 곡선이 공통인 접선이 3분의 4,0을 지나게 됩니다. 상황 판단을 하면 양수인 부분은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겠고 3차 그래프고 3분의 4,0 요 점을 지나는 접선은 양수인 부분에서네요. 자, 여기서 접선은 지금 이 3차 함수는 요 점이 지금 변곡점이죠. 요 놈의 접선이 요거야, 이거. 변곡점 지나는 접선. 그래서 3,4를 지나는 접선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 여기 두 개입니다. 두 개야.
근데 양수인 부분이니까 요거 말고 요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요놈이 접선이 누구랑 또 접해야 된다? 얘랑 접해야 된다. 얘랑 접하는 것은 아래로 볼록이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가달라 이 말이 되겠죠. 됐습니까? 접점의 위치는 어딘지를 몰라요. 정확하게. 그래서 2차 함수의 접점을 t, at의 제곱이고 3차 함수의 접점은 s, s 세제곱이야. 여기까지 됩니까? 그래서 3분의 4, 0이란 점에서 t 2차 함수하고의 접선의 기울기가 접점에서 미분 이거랑 3차 함수에까지의 두 점의 평균 변화율 기울기가 3차 함수의 기울기가 똑같아야 된다. 두 개를 풀면 식이 나오겠다 이 말이 되겠네요. 마무리가 안 되냐? A 때문에 마무리가 안 되나? A가 여기 사라지네요. A가 사라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T 값이 나올 거고 T 값이 나오면 얘도 S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지? 그럼 뭐가 똑같아야 돼? 요놈의 기울기가 똑같으면 되겠죠. T 값이 나올 위에서 T 값이 나올 거고 밑에 S 값이 나올 거야. 똑같게 A 값을 설정하면 되겠다 이 말이 되겠네요. 할 수 있겠네. 자, 미분 가능 함수 F가 있습니다. F3은 1이에요. 모든 실수에 대하여 자, 미분 가능 함수입니다. 프라임이 2보다 작거나 같아요. 변화율이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는데 프라임이 2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은 뿔만이네요. 자, 프라임이 요 말이네요. 마이너스 2부터 프라임 x가 2까지 된다 이 말이 되겠네요.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수 있어. 마이너스 2는 요 정도, 플러스 2는 요 정도.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돼야 되지?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 가야 된다는 소리인데, 이런 식으로. 이거 더 급하면 안 돼요. 급하면 안 된다 이거지. 오케이, 그냥 풉시다. 자, F3은 1이 한 점이 하나 나왔어요. 그 다음에 1,a라는 또 점이 또 하나 주어졌습니다. 두 점이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는 뭘 이용할 수 있어? 뭘 이용한다?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겠지. 두 점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겠지. 두 점의 기울기는 3-1분의 1-a가 평균 변화율이죠. 평균 변화율. 자, 개념 설명 잠깐 하고 언급하고 갈게요. 이 문제는 그냥 답은 나와 있습니다. 실은 답은 나와 있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됐어. 두 점을 잇는 평균 변화율에 대한 기울기를 설명한 거야. 요 점을 잇는 평균 변화율이 요 사이에서 똑같은 기울기를 갖고 있는 순간 변화율하고 똑같은 위치가 분명 발생하겠죠. 전제 조건이 미분 가능 함수입니다. 미분 가능하지 않으면 그래프 이렇게 될 수가 있어. 그러면 그런 점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미분 가능 함수가 두 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의 같은 점은 분명 이 범위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평균값의 정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 점을 잇는 얘가 F'C가 분명 존재할 건데 C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C는 1부터 3 사이입니다. 1, 3 사이에서
C란 점이 적어도 하나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것만 알겠나요? 근데 F'은 2부터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니까 요 값이 2분의 1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 존재를 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여기서 조심할 점은 2가 마이너스 2가 등호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의 생각이에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프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가 프라임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그래프가 이렇게 올 수도 있지. 이렇게 마이너스를 쭉 쫓아올 수 있겠지. 그럼 이 간격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래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지. 이 직선 구간도 포함을 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여기서 이제 다음에 이제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있어요. 서로 다른 두 점입니다. 요거는 지금은 아니고 다음에 걸리는 문제가 이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평균 변화를 구해야 되는데 순간 변화율은 어떤 점도 존재를 하냐면 변곡점에서 순간 변화율이 존재할 수가 있어. 근데 그 변곡점은 점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평균값이 정리해서 당연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저촉되는 애들이 변곡점인 위치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것만 알겠지? 그것만 조심하면 되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내용이 없으니까 이렇게 풀면 마무리할 수가 있겠네요. 마무리까지 해볼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부터 5까지인가요? 마이너스 3부터 5까지 저촉되는 애는 하나가 있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다음 3번 함수 fx가 모든 x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프라임은 변화율은 무한대 쪽으로 가면 4다. 어떤 의미인지만 이해하면 좀 더 쉽습니다.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막 변하다가 무한대 쪽으로 가다 보면 기울기가 4로 이렇게 계속 변하고 있다 이거지. 이렇게 변하고 있다. 오른쪽 끝에서는 기울기가 4인 직선처럼 움직인다 이 말이겠죠. 그것만 알겠죠? 그러면 x에다가 0 플러스를 넣었어요. 0 플러스면 여기다가 0 플러스 여기가 0 플러스 이게 뭐가 된가요? 0분의 1 무한대 쪽이잖아.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는데 얘는 플러스 무한대입니다. 얘도 0 얘도 0이야. 뭐가 됩니까? 얘도 무한대. 이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야. 이해됐습니까? 이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우리는 뭐로 연결돼? 얘를 기울기로 문제를 풀 수 있겠네. 그럼 얘는 왼쪽에서 오른쪽을 빼게 되면 2가 남네요. x분의 1 플러스 x에서 x분의 1 마이너스 x를 뺐더니 2가 나온다고. x의 간격은 2칸이고 y 간격도 2칸 이렇게 되니까 요놈은 기울기적 개념이 되겠네. 기울기를 어디서 구할 거야? 0 플러스니까 무한대 쪽에서 구할 거다 이 말이야. 이해됩니까? 여기서 무한대에서 구했더니 요놈이 얼마가 나왔다? 4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답은 결론적으로는 8이다. 요거는 직관적 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 소수령은 똑같아요. 조금 전에 했던 거하고. 사실 x가 0 플러스는 너희들이 힘들어 드실 수 있으니까 요 문제는 x분의 1을 t로 바꿔야 되고 그러면 t는 어디로 갈 거다? 무한대로 갈 거다. 식이 이렇게 바뀔 거고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f1 플러스 t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t 분모는 2분의 요게 의미하는 게 지금 4다 이런 뜻입니다. 4다 바로 쓰는 건 아니겠네요. 얘는 이 식이 의미하는 바가 평균 변화율이죠. 이 식이 의미한 게 평균 변화율.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뭐야?
다시 평균값이 정리겠네요. 평균값의 정리, 요 놈은 f 프라임 c랑 같을 거고 c는 1-t부터 1 플러스 t 사이에 존재를 할 거고 t가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간다면 좀 틀렸는데? 틀렸지? 이게 틀렸지? 1-t가 아니라 t-1이네요. 맞나요? x분의 1이 t가 됐어요. t 플러스 1이고 요놈이 t-1이라고요. 그러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2칸. 그래서 t-1부터 t-1부터 t 플러스 1까지의 사이에 t가 존재를 할 거고 t가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면 c도 어디로 갑니까? c도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서 리미트 c가 무한대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요 값이 얼마가 된다? 4가 되니까 이게 4가 되니까 분자 값은 8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네요. 요렇게 풀이하는 게 서술형 풀이가 되겠네요.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달라 이거예요. 알겠죠? 기억을 해야 돼. 이제 우리가 한 단계 더 올라가려면 평균 변화율하고 평균 뷰점을 잇는 기울기와 순간 변화율이 같은 게 그 사이에 존재를 한다는 거니까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주어진 식이 어떻게 똑같은 변화를 갖는 것은 쉬워. 생각해낼 수 있다고. 이퀄로 가면 되니까 둥어로. 근데 얘는 이 평균 변화율이 새로운 식으로 바뀌었잖아. 평균 변화율이 순간 변화를 바뀌었잖아. 이게 새로운 식이라고. 이론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용을 할 건데 새로운 식으로 바뀌는 게 어려워지는 거라고. 그래서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를 연결을 시켜 놓으라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 전제 조건이 미분 가능 함수에서 이런 거야. 미분 가능 함수에서는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연결을 시킬 수 있고 그 사이에서 존재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개념적으로. 자, 해봅시다. y는 x세제곱에 대하여 1,0을 지나고 y축에 1,0을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었어. 만나는 점을 P1이야. P1에서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이 A2야. A2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을 P2야. P2의 접선을 그어서 x축과 만나는 게 A3야. 이렇게 방법으로 AN, PN을 하나씩 만들어 나갑니다. 그랬을 때 N 플러스 1. 요 삼각형의 넓이를 SN이라고 놓은 겁니다. 됐니? 그러면 우리는 이 점의 관계를 좀 알아봐 달라 이런 요구가 되겠죠. 일단 처음에 그림을 그려봤을 때 요 정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3차 함수가 (1이라는) 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양수로인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미분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미분하게 되면 요놈이 3x 제곱이니까 기울기가 무조건 양수야. 양수니까 당연히 x절편은 1보다 작은 쪽에 존재를 한다는 것은 사실이고. 여기까지 이해되지? 다시 이렇게 올려서 할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지금 연습할 때는 추론을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추론. 1 넣어가지고 여기가 1,1이야. 그러면 기울기가 3분의 1이야. 3이야 3. 3이고 여가 1이니까 여가 3분의 1이 되겠지. 그럼 요 점이 얼마야? 3분의 2가 된다고요. 지금 내가 계산한 겁니다. 어렵지 않아?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요놈 3분의 2 찍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선 그으면 이 점 위치가 나와서 어떠한 특징이 되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근데 이게 잘 판단이 구할 때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 다음에는 어떻게 풀 거냐면 요놈을 이렇게 놓고 풀 거야. 요 점을 AN이라 놓고
그럼 요 점이 지금 AN의 세제곱이고 기울기는 3AN이야. 그래서 이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더니 요 점이 뭐가 되는 거야? AN 플러스 1이 될 거고 거기에 SN은 요 삼각형의 넓이는 AN 빼기 AN 플러스 1에다가 높이 AN의 세제곱을 곱하고 2로 나눈 식이 되겠네요. 이렇게 될 거라고. 됐습니까? 그럼 요 식이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만 알아내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으면 어떻게 그랬어? 아까 1 넣어보고 3분의 2하고 두 번째 해가지고 넓이 두 개를 구해가지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대부분의 것은 등비수열 형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구해보면 접선의 방정식이 y는 기울기 3an x-an 플러스 an의 세제곱 an, an 세제곱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한 거야. 여기에 x절편을 구합니다. y에다 0 넣습니다. an 하나 사라지고 뭡니까? 3분의 an 제곱 an x는 an 마이너스 3분의 an의 제곱이야. 그래서 요 놈이 뭐가 된다? an 플러스 1이 됩니다. 뭔가 좀 수상한데? 그래서 x에다가 요 놈을 an 플러스 1 대신에 요 놈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풀었나요? 여기다 0 넣으면 넘기면 마이너스 an 세제곱 an 나눠주면 2개 남고 3분의 넘기면 an 맞네요? 맞아요? 요 놈을 an 플러스 1 자리에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뭐가 됩니까? 기울기가 3an 제곱. 아, 4이면 an 제곱이야. 오케이. 기울기가 3an 제곱. 요 놈이 3an 제곱. 식이 달라지네요. 넘기고 3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an 플러스 1이 3분의 2an이 되네요. 3분의 2an이 돼요. 다시 말해서 an 플러스 1은 an보다 3분의 2씩 등비수열의 형태가 된다 이 말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SN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3분의 1 6분의 1 AN의 4제곱이 될 거고 SN 플러스 1은 6분의 1에다가 AN 플러스 1의 4제곱이 될 거고 AN 플러스 1은 다시 이놈의 3분의 2가 되니까 6분의 1 SN에다가 3분의 2를 몇 번 곱한 거야? 4번 곱한 것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됐어요? 그래서 SN은 3분의 2의 4제곱인 이게 등비수열을 갖고 있는 특징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럼 S1만 구하고 얘를 곱해주면 얘를 S10이니까 몇 번? 9번 해주면 되겠죠? 식이 됩니까 지금? 처음에는 이게 힘들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S1 구하고 S2 구해가지고 관계 찾는데 문제는 하나 갖고 찾을 수는 없어.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풀다 보면 이건 무조건 등비수열이 될 거다 라고 판단되면 S1과 S2의 관계가 S2와 S3의 관계라는 것은 그 다음에 추론입니다. 근데 그 추론으로 소수령 쓰기는 약하잖아. 그럼 일반적으로 풀어줄 수가 있어야 된다까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문제들은 단점이 있을 수가 있어. 1, 2가 수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 우리가 보통 어떤 문제가 있다고 1, 2는 안 이루어지는데 2, 3부터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그럼 그 수로 가서는 잘 안 보여진다 이거지. 식으로 가면 조금 더 잘 보여진다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두 직선의 접점을 PQ라고 합니다. 뭐 느낌 있죠? 변곡점의 대칭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있겠죠? 변곡점의 대칭이면 기울기가 똑같다 이 말이겠죠? 근데 이때 직선 PQ가 X축에 평행하도록 평행한 것은 변곡점을 지나는 선이 평행하다는 것은 요놈이네 그냥. 됐어? M은 뭐야? 요점 알고 요점 알고 우리 요점 알잖아. 아까 했던 공부잖아. 이 점 알지? 구하면 되겠네요. 그런 문제 아니네. 다음 4차 함수가 있는데 4차 함수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4차 함수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접하는 4차 함수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접하는 직선. 4차 함수가 더블 형태가 이렇게 있을 건데 4차 함수는 정해졌습니다. 정해졌고 요놈에다가 접선을 그었더니 이렇게 접한다는 내용입니다. 4차 함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접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야. 됐습니까? 이 문제가 생각보다 꽤 많이 나오고 풀이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아니죠. 보통 두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생각보다 접선의 방정식 푸는 게 어렵습니다. 꽤 어려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접선의 방정식으로 푸는 것보다는 그래프의 교점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게 훨씬 더 빨라요. 뭔 말이냐면 요 점을 알파로 넣고 요 점을 베타 넣다 보면 직선이니까 당연히 요 놈은 mx 플러스 n이 되겠죠. 얘랑 놓은 거야. 여기까지는. 그러면 두 개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에서 마이너스 mx 플러스 마이너스 n 두 개를 연립한 겁니다. 연립했더니 알파에서 접하고 있고 베타에서 접하고 있다. 이해됩니까? 됐어요? 예, 우리가 이제 여기서 미분은 미분 언제 사용된 거냐? 이 그래프 그리는 거에 사용이 된 겁니다. 된 거냐?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투에서는 뭐적인 생각도 있냐면 그래프를 그리는 생각 하나도 있지만 방정식에서의 논리적인 부분이 분명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두 가지를 접목시켜야 우리는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뭐가 쉽게 끝나냐면 얘를 정리를 하면 주어진 식의 특징이 틀렸어요. 주어진 식에 3차 항이 없습니다. 하나의 항이 없다는 것은 엄청 중요한 힌트가 돼. 근데 얘는 3차 항이 3차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3차 항이 없으려면 베타가 뭐가 돼야 된다? 여기서 베타가 마이너스 알파가 돼야 사라집니다. 그래서 문자가 하나가 없어집니다. 플러스 2알파, 알파 제곱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식과 이 식에서 뭐밖에 안 남았어? 알파밖에 안 남았지. 알파밖에 안 남았는데 얘는 안 나왔지만 안 나오고 얘가 나왔어. 얘를 통해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 알파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알파 구하면 이 식이 다 나왔고 mn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떤 문제인지 알겠지? 미분하고 약간 거리가 있고 이렇게 풀었을 때 제일 쉽게 풀어지는 거다 이 말이 되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 한 얼마 안 남았지만 자, 그래프의 증감과 극대에 대한 내용인데 자, 여기서 증감의 내용이 조금 설명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다기보다는 부족하게 되어 있어요. 자, 증가 감소는 딱 이겁니다. x1보다 x2가 더 크면 fx1이 fx2보다 더 커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일단은 뭐가 돼야 돼? 정의된 함수입니다. 정의만 된 거야. 모든 함수에서 모든 실수에 정의된 함수가 x1보다 x2보다 더 클 때 fx1보다 fx2가 더 크면 이건 증거야.
다시 말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됐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리 갈 때 증가를 한 겁니다. 이건 증가함수라 볼 수가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걸 마찬가지로 자 극대극소도 마찬가지야. 자 여기서도 요거는 정확히 설명이 되어 있네. 함수 fx에서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는 a를 포함하는 작은 부분에서라도 이런 뜻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a만 포함하고 있으면 돼.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이렇게 되지? 그래요. 대하면 뭐가 되면 fx가 거기에 있는 모든 범위에 대해서 fa가 모든 놈보다 더 크면 이때 극대라고 한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여기도 증가감소와 극대극소는 일단 정의된 함수에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 가지를 나눠서 풀어야 돼요. 불연소감수, 그다음에 연소감수, 미분가함수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중에 우리가 주로 공부하는 내용은 미분 가능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주로 하기 때문에 그 전에 개념을 배울 때는 불연소감수에 대해서 증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연소감수에서 증가를 해야 되고 불연속 증가 얘기했습니다. 불연속 증가 미분 불가능한데 연속에서 증가 이것도 증가가 되겠지. 그래서 미분 가능해서 증가. 마찬가지로 극대극소도 뭐에서 불연속에서 극대극소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이게 극대 요거는 너희들이 인정이 될 거야. 가장 높아 있으니까. 이게 너희들한테 조금 힘든 거야. A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에서 어떤 열린 구간에서 이 사이에서 얘가 가장 크면 극대가 되는 거야. 범위에서 가장 크면 극대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찾는데 이게 조금 불편한 사항이야. 됐죠? 됐어요? 그 다음에 연소감수에서는 극대가 되겠죠. 미분 가능함수에서는 뭐 이 정도는 알고 있겠고 여기에 너희들이 좀 힘든 점이 이겁니다. 요게 힘들어. 자, 얘의 극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극대냐면 자, 또 정의로 그대로 써볼게요. A를 포함하는 일부 구간이야. 어떤 구간이야? 얘를 A가 여가 있어. A를 포함하는 어떤 구간에서 A가 FA가 나머지보다 더 크거나 같나요? 크거나 같잖아요. 그럼 이 점에서 극대가 될 수가 있는 거라고. 다시 말해서 이 점에서 다 극대가 될 수가 있는 거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주의사항은 양쪽 끝이 있겠네. 왼쪽 얘는 극대가 됩니까? 이 점은 주변보다 더 크다. 맞나요? 얘는 주변보다 크다. 이건 틀렸지. 이 점은 극대가 되고 이 점은 극소가 되는 점이야. 극대는 A부터 B까지가 되는 거고 여기서 극소는 A부터 B까지가 된다. 이 정도까지를 이해하면 증가 감소와 극대 극소는 개념적인 부분은 여기까지가 설명이 돼야 되고 이 다음부터는 증가 감소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이론적으로. 근데
극대 극소에 대한 내용은 지금 이게 나는 다 나올 거라 보고 있고 기존에 여기까지는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연소감수에 대한 요 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고 요 문제는 지금 한 번씩 사설 쪽에서 등장을 시켰습니다. 교육과정 속에서는 예전에 이 문제 한 번 나왔다가 모의고사 나왔다가 된통 얻어맞고 들어갔어. 너무 어려워집니다. 만약 이게 나왔다는 것은 좀 쉬운 개념 문제가 나올 거고 왜냐면 이런 류의 문제가 꽤 많을 거 아니야. 만들려면 너무 어려워진 문제가 됐다는 거고 요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도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고 여기까지는 나는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래프 모양까지만 생각을 할 수는 있어야 된다. 이 정도에 어떨 때 극대 상황이고 극소 상황인지는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 정도에 알겠어요? 이제 이 개념 부분이 넘어가면 대부분 다 뭐만 얘기를 할 거냐면 미분 가능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니까 다 이제 뭐만 얘기할 거야. 요렇게 되려면 증가가 되려면 프라임이 0보다 커야 된다. 극대 극소가 되려면 프라임이 0이면서 좌우에서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될 거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함수 전에 나오는 용어들, 연소감수, 불연소감수, 연소감수, 미분가능 함수는 계속 신경을 써야 되고 그 중에 미분가능 함수만 우리가 주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것 많이 기억을 하고 있을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미분가능 함수에서라는 말이 나오면 극대 극소가 나왔다는 것은 프라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프라임에 대한 얘기가 양수냐 음수냐 0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거야. 증가라면 양수냐 음수냐 0이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최대 최소까지는 그렇게 쉽게 마무리가 된다. 이런 소리가 되겠죠? 됐나요?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다 무슨 뭐에 대한 얘기냐면 그래프를 이게 증가 감수를 이해를 하고 너희들이 그래프를 똑바로 그려서 그 그래프를 보면서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지. 그럼 조금 전에 선생님 미리 설명했던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중요하게 되겠고 문제집에 따라서 요즘은 좀 달라지긴 했는데 3차 함수가 거의 7, 80% 나옵니다. 최근에 4차 함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 3차 함수가 너무 많이 등장을 시켰고 낼 것도 별로 없어서 아직 내신까지는 그래도 3차 함수가 비중이 좀 높긴 합니다. 알겠죠? 3차 함수를 완벽하게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4차 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내일 합시다.